네, 이세돌 구단이 진 거지 인간이 진 것은 아니다. 어제 알파고에게 3연패를 당한 이세돌 구단은 세기의 대결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네,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인공지능 개발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최호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번 세기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많이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3국까지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르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 대국을 직접 관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워낙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처음 한두 판은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이기고 뒤로 갈수록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첫 판부터 알파고가 이긴 것을 보고 인공지능의 그 기계학습 기술의 위력을 저 자신이 스스로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그 제 입장에서는 예. 게임 머신이 인간을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그 놀랄 일은 아니었고요. 바둑 프로그램을 완성시킨 그 구글 딥마인드의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놀란 점이요. 파노이 2단을 상대할 때랑 지금이랑 정말 다른 기계인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받았거든요. 성장 속도에 교수님도 놀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알파고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 지난 5개월간 그 딥마인드 개발팀이 알파고를 아주 맹훈련을 시켜서 알파고를 강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틀 전에 알파고 개발자 데미스 허사비스 박사가 저희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 알파고에 채택된 그 기계학습 원리, 그다음에 그동안의 그 트레이닝 과정을 듣고 나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만약에 그날 뭐 로봇이 그 걸어 나오는 로봇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직접 바둑알을 보면서 바둑을 두었다. 그러면 정말 놀랐겠죠. 네. 사실 기존의 기보를 학습해서 바둑을 두는 알파고를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는데 과연 애초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알파고는 우선 그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통해서 3천만 수 정도를 학습을 하고 다른 그 유명한 그 이 바둑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대국을 거쳐갖고 학습량을 더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같은 알파고 프로그램끼리 또 그 이 대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바둑에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알파고가 혹시 아직 그 학습하지 못한 그 창의적인 수를 이세돌 구단이 둔다면 알파고를 잠시 혼란시킬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그 바둑이라는 그 게임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묘수를 둔다고 해도 알파고가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혼란은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알파고가 그래서 이길 것이다. 알파고가 지금 이미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면 예.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알파고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데 파노이 2단과의 대결에서는 스탠드 언론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분산식 버전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그 쉽게 설명드리면은 스탠드 언론 방식은 그 컴퓨터 한 대로 하는 것이고요. 분산 방식은 이제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는 건데, 현재 그 사용된 CPU의 개수가 1202개, 그다음에 170개의 GPU,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 한 대보다는 한 25배로 많은 그 컴퓨터의 그 파워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그 분산 버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도 파누이 2단과 대국에 이미 분산 버전 알파고를 사용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수를 동시에 그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그 보다 많은 궁리를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산 버전이라는 게 슈퍼컴퓨터를 여러 대를 훈수꾼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슈퍼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분산 버전 알파고를 아마도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산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훈수꾼이 여러 명 있는 격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그 전체를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제 분산 버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그 뭐랄까 자원의 관리라든지 컴퓨터 아키텍처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들 간의 그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분산 버전을 쓰는 건 반칙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컴퓨터 파워가 훨씬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딥마인드 허사비스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알파고를 다른 바둑 프로그램들하고 500번을 대국을 시켰는데 그 분산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500번 모두 이겼고 그 스탠드얼론 컴퓨터 한 대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한 번만 지고 다 이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스탠드얼론 버전도 상당한 경제에 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대결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반응들도 많은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느 분야까지 활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알파고는 단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로봇 기사가 걸어 나와서 바둑알을 보면서 바둑을 두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옛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톰 수준으로 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가려면 아직도 풀어야 될 난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막 그 가능성을 조금 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런 각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일자리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조금 실업률 문제도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과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면서부터 이미 그 오래전에 나왔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다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였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이제 가능성을 조금 봤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보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실제 사람 같은 그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서는 그 움직이는 로봇, 계단 올라가는 로봇, 또 춤추는 로봇 이런 그 로봇 자체의 그 메커니즘을 열심히들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그 로봇의 두뇌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건가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고요. 저희 뭐 집에서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일 똑똑하게 못한다고 집사람이 아직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갈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요원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좀 멀은 건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처럼 전자식 컴퓨터를 사용한 인공지능에게 어떤 감정이나 자아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 뭐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뭐 DNA 컴퓨터라든지 그런 생물학적인 그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가 성공을 하면 아마 그 자아 같은 의식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컴퓨터 기술 가지고는 그 경기까지 가지는 어렵고 다만 그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구를 저희가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인공지능도 해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웬만한 해킹 문제는 바둑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 그 딥러닝 이번에 그 알파고에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해킹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또 엄청난 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또 엔티 해킹 프로그램도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류에게 그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듣고 네. 싶습니다. 이번에 이 알파고 개발팀 영국 팀이고요. 또 이제 이 팀을 인수한 구글 또 미국 회사고
우리가 그 미국이나 그 영국의 어떤 인공지능의 학문적인 그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보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일본이 그 로봇 산업에 있어서 그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로봇 산업이 앞서 있는 일본이 인공지능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인공지능 기술의 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지능형 로봇, 딥러닝, 자연 언어 처리 기술 이런 연구 개발 사업에 이미 많은 지원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좀 투자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말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인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공론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아, 글쎄요. 뭐 사실 저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그 선생이지만 학생들보다 제가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고 또 의외시네요. 스마트폰 사용법은 제 집사람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컴퓨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 및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을 배우면, 그래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보는 그 사물을 보고 같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을 컴퓨터가 갖게 되면 사람이 굳이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 자연어로 대화를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인공지능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글쎄요, 그 뭐 인류가 어떤 위해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그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적 어떤 공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최호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